자, 교재는 57페이지 책임 능력입니다. 자, 1번. 올해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1번 보면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고 했어요. 있었다면 장애자가 되지를 않죠. 우리 책임 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은 범죄 행위 시죠. 그래서 범죄 행위 당시에 이런 능력이 있었다면 정상인으로 보는 것이지 장애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심신장애로 인해서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그랬어요. 미약한 자, 심신미약자죠. 우리 미약자는 형법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됐죠? 이것이 2018년도 12월 달에 개정이 됐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필요적 감경, 즉 감경한다 였는데 18년도 개정이 되어서 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조심하시고. 자,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갖고서는 바로 상실 상태에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기억 능력과 이 책임 능력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 4번은 원자행 사례가 되죠. 그래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그렇죠? 음주운전할 당시에 내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정상인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조 사망을 적용해서 심신장애로 인한 형을 감경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 자, 2번 볼게요. 작년도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충동조절장애 아시죠?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장애가 있다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 장애자를 보지 않습니다. 일단 끊고. 근데 예외가 있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든지 또는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일시할 수 있다든지 했을 때는 이 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2번은 풀었습니다. 그렇죠? 자, 범행 당시 이러한 능력이 있었다면 장애자라고 볼 수가 없다. 맞고. 자, 3번. 이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의학적 판단으로서 그랬는데 이 의학적 판단이 틀렸어요. 우리 형법 그 수많은 판례 중에서 의학적 판단인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적 판단이다. 법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률적 판단이다. 그래서 법관이 제일이죠. 그래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죠. 자, 4번. 형사 미성년자 행위는 벌하지 않죠. 책임 무능력자는 벌하지 않습니다. 끊고. 농하자는 어떻게 됩니까? 필요적 감경. 맞네요. 형법 조문도 좀 봐두셔야 됩니다. 옳지 아니한 것은 답은 3번 됩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형법 제10조 사망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까지 포함된다. 맞죠? 맞죠?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2번 볼게요. 자, 앞에서 푸른 것 같은데 음주 만취하였다. 근데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사고 냈겠다. 그쵸? 10조 사망에 따라서 심신장애로 인해 형의 감경을 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3번은 사탄사건이죠. 그쵸? 사탄사건. 유명한 사건인데 어떠한 망상의 지배가 되었다. 결여된 상태로 봤죠. 그쵸? 기억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여된 상태, 즉 심신상실 상태로 봤다는 거예요. 상실 상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는 지문이고. 자, 4번을 보시면 소화기호증 나와 있죠. 소화기호증. 자기는 이것에 대해서 충동조절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형을 감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판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화기호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 자체만 갖고서는 10조에서 말하는 심신장애자라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형을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풀었죠? 그쵸? 충동조절장애는 원칙적으로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장애자가 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매우 심각해서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는 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풀었기 때문에 제가 지울게요. 자, 다음 소년인지 여부는 심판시, 다시 말해서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갖고 따진다. 맞죠? 농하자는 필요적 감경이죠. 이건 개정이 안 됐습니다. 옛날과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가 있다. 이게 개정됐다니까요. 개정됐다. 그치?
2018년도에. 그래서 이거 맞아요. 요 잘 받으셔야 돼요. 미약자는 감경할 수 있다가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됩니까? 다 맞는 지문이죠.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그래서 당시에는 14년도 문제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4번이 답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18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형벌을 가할 수가 없지만 나이대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자가 되면 보호 처분이 가능해요. 이것은 10세에서부터 14세 미만까지 에는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이 가능하단 말은 교도소로 가지 않고 소년원이라는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자, 니은번 가보시면 이 충동 조절장애는 원칙적으로 감면사가 되지 않는다. 맞죠?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디귿번 가볼게요. 없거나 없는 자의 행위는 무슨 말이죠? 심신상실자가 되죠. 상실자는 벌하지 않는다. 끊고 미약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경할 수 있다. 맞죠? 정답은 디귿 동그라미입니다. 그 음주운전 사건이죠. 그래서 예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예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경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10조 사망을 적용해서 감경이 안 된다. 책임 능력자와 똑같이 처벌한다는 말입니다. 동그라미가 되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틀린 것으로 골라라 했기는 했는데 전부 다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전부 다 맞는 지문이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10년도 문제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요 디귿이 틀린 거예요. 디귿이 틀려서 1번이 답이었었는데 요 마지막 디귿번의 마지막이 말씀드린 바대로 18년도에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맞는 것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답이 없어요. 전부 다 맞는 지문. 자, 6번 갑니다. 자, 원자행 이론 문제죠. 요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작년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풀어봅니다. 자, 원자행에서 형법상 이 원자행은 책임 능력자와 똑같이 처벌된다. 맞죠? 감경 안 해줍니다. 맞는 지문이고. 우리 판례는 이 원자행 10조 사망에서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푼다. 맞습니다. 착수시기 관련해서 원인 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결에 따르게 되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원인 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이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원인 행위가 바로 술 마시는 행위가 되잖아요. 이 술 마시는 행위를 살인죄의 착수다. 살인죄의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어떻게 술 마시는 게 착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쵸? 이 견해는 봐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의 대원칙이에요. 대원칙인데 이 원칙이 깨질 수는 어디에 가서라도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원칙이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원자행 사례에서도 이 원칙은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칙을 관철시키려면 술 마시는 행위가 약간의 무리수가 있긴 하지만 이 술 마시는 행위를 착수로 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견해가 바로 이 견해가 돼요. 중요한 견해입니다. 잘 받으시고.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자, 4번. 자,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 행위 자체에 찾는 견해에 따르면 이 견해가 바로 위의 견해죠. 위의 견해에 따르면 책임 능력 결람 상태에서의 구성요건 시작하는 행위를 했을 때 착수가 있는 견해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틀리고 언제다? 이게 틀리고 위에서 보았던 원인 행위 시에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원인 행위 시라고 하는 것은 술 마실 때 착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이 4번이 틀린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은 문제예요. 7번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1번. 10조 사망은 방금 풀었죠.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까지 포함된다. 맞고. 행위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부작이 포함된다. 맞고. 3번. 불가분적 관련성에 따르면 이게 바로 오늘날의 다수설이라는 거죠. 그쵸? 책임 능력 결람 상태에서의 착수가 있고 그 비난의 근거는 원인 행위 시에 있다. 맞습니까? 맞죠? 여기서 책임 능력 결람 상태에서의 행위 이게 뭐죠? 칼로 찌를 때. 그렇죠? 이건
무의식 상태에서 칼로 찌를 때 바로 착수가 있고, 대신 비난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비난의 근거는 술 마실 때 비난의 근거가 있다. 맞습니다. 4번 볼게요. 자, 원인 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행위와 책임의 동의주의 원칙이 유지가 된다. 그쵸? 어렵다. 요 틀렸고 정답은 4번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 우리 형법상 원자행은 심신상실,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책임 조각이나 감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책임 능력자처럼 취급된다. 맞습니다. 우리 형법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답은 그래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1번이죠. 1번. 1번이 답입니다. 2번 볼게요. 자, 가벌성의 근거를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으로 의해서 원인 행위 설정 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여 원인 설정 행위 시의 책임 능력을 기초로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그랬네요. 이게 무슨 견해죠? 이게 위에서 보았던 이거잖아요. 이거. 술 마실 때 착수가 있다는 견해. 즉 원인 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이게 원인 행위 시설인 거예요. 이 견해는 이 책임주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견해가 바로 뭐다? 원인 행위 시설이다. 에 따르게 되면 정형성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죠. 그쵸? 보장적 기능이 관철된다? 관철되지 않습니다. 그쵸? 술 마실 때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형성을 중시해서 보장적 기능을 관철시키는 견해는 이 견해예요. 여기 불가분적 관련성. 이 견해가 바로 보장적 기능을 관철시키는 견해입니다. 정답은 2번 틀렸고 답은 1번이라고 그랬어요. 자, 문제 3번. 자, 여기 나왔네. 불가분적 관련성에 따르면, 그쵸? 이 견해는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따른다? 아닙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는 견해는 오히려 원인 행위 시설이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바뀐 거예요. 4번. 10조 4만 같은 경우에는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것이 적용시키죠. 적용된다. 여기서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여기 기억 7번의 1번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과실. 첫 번째 과실에 의한 원자행까지 포함된다. 이 과실적 요소를 바로 뭐로 봤습니까? 여기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라고 하는 과실에 의한 원자행도 포함시킨다고요. 안 된다. 틀렸고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